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2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것 같은데 시간 빠르죠? 네. 금방 아차하면 이제 10월 달이 될 겁니다. 아차하면. 네. 네? 빨리 끝나서. 그런 분들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보통 얘기하시던데. 네, 오늘은 263쪽에 말소 등기인 것 같아요. 맞을까요? 그래서 263쪽 말소 등기 오늘 하시는 부분은 우리 등기법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많이 출제가 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즘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고요. 요즘 추가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 아니 아직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안 했죠? 했나? 안 할 거예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 이유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민법에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민법에서 하신 다음에 우리 등기법에서는 출제되는 부분만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건방지게 등기법이 민법도 하기 전에 권리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네, 안 돼요. 네, 이유는 뭐냐면 설명의 방법이 다른데 만약에 등기법에서 먼저 이거를 설명을 해버리면 민법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법 때문에 민법이 헷갈리면 안 되죠. 민법 때문에 등기법 헷갈리는 건 괜찮아요. 비중이 다르니까. 근데 등기법 때문에 민법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요 민법에서 각종 권리에 관한 내용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관리질권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다음에 우리 등기법에서는 거기다가 출제되는 부분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 끝낼 거예요. 오늘 일단은 263쪽에 말소 등기 나와 있는데 말소 등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을 테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면 좋을 텐데 세상에 그냥 빌려주는 놈들은 없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줘요.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물권행위,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저당권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을구에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하게 돼요. 10억 원을 빌려줬죠. 10억 원을 빌려줬는데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물론 계약을 체결할 텐데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민법에서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건 우리 등기법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건 그냥 10억의 채권이 발생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도 취득을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10억 원의 채권도 발생했고 저당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그렇죠. 이때 채무자 갑이 요 채권을 변제를 합니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요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될 겁니다. 소멸이 되면 요 저당권도 같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같이 소멸이 돼요.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민법에서 안 하셨을까요?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불러요. 담보물권의 통유성. 들어보셨나요? 통유성이라는 것은 고통이 있는 성질이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있는 성질.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있는 성질을 통유성이라고 부르는데 수반성. 들어보셨죠? 부종성. 또 뭐 있습니까? 물상대위성. 그 다음에 불가분성. 보통 이 네 가지는 다들 알고 계셔요. 근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타물권성. 타물권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이 물건에 대해서만 담보물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를 타물권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문제풀이할 때 조금 수월합니다. 이렇게 5가지 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이 있는데 이때 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될 때 담보물권도 여기 피담보 채권에 붙어서 소멸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종성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소멸이 되면
요 저당권도 요것에 채권에 붙어서 소멸이 되는데 이를 부종성이라고 부른다. 부는 붙일 부, 종은 끝날 종. 그래서 채권이 소멸될 때 담보물권도 채권에 붙어서 소멸되는 성질이 있다고 해서 부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이 됐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입니까? 무효인 등기입니까? 네?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겠죠? 무효 아닙니까? 무효니까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를 등기부에서 없애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등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등기를 하게 돼요. 2번 1번 저당권을 말소하겠다라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여기를 실선을 그어서 이렇게 지웁니다. 이걸 말소등기라고 불러요. 말소등기. 그래서 이 말소등기라는 것은 등기사항의 전부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이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전부를 없애는 목적으로 하는 등기, 말소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를 말소등기라고 부릅니다. 무효인 등기가 등기부에 존재하는 것은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부에서 없애기 위해서 하는 등기, 말소등기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때 요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는 게 있는데 요게 출제가 돼요. 전부. 그래서 이 말소등기는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등기예요. 등기상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한다면 이때 말소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은 일부 불일치로 봐서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하는 등기가 말소등기예요. 여기가 전부 부적법하게 존재하니까 이 전부를 없애겠다고 공시하는 것이 말소등기겠죠. 그 공시한 바에 따라서 여기를 다 지웁니다. 그렇다면 전부가 지워지니까 요거 순위번호도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말소등기를 여기다가 요 순위에다가 붙여서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 말소등기는 전부가 없어지기 때문에 순위번호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붙여서 기록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 말소등기는 전부를 없애는 등기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외 없이 주등기를 하는 겁니다. 독립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개념과 관련해서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개념과 관련해서 단골로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말소등기의 대상은 무엇이냐? 대상은 예전에 다 한 거예요. 등기부에서 존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면 종류를 묻지 않고 다 무조건 없애야 되겠죠. 맞아요. 잘못된 내용이 공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등기부상 존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무효라고 한다면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그 종류를 따지지 않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말소등기는 모든 등기가 다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종류를 묻지 않고. 등기부에서 존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무조건 없애야 되기 때문에 종류를 구태여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말소등기 자체는 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소등기 자체는 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개념과 관련해서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말소등기 자체는 말소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요거를 예로 들어보면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지는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물권행위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을구에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 서류를 위조해서 요 갑이 요 등기를 말소시킵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소가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말소 이렇게 말소 등기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때 이 을은 저당권이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네? 이 을은 10억의 채권도 발생을 했을 테고
저당권도 취득했겠죠. 저당권도 취득했을 겁니다. 만약에 요 채권이 변제가 돼서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되겠죠. 그런데 갑이을에게 변제해서 저당권이 소멸된 게 아니에요.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시켰다는 겁니다. 이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것이지 적법하게 말소가 된 건 아니죠.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지만 효력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은 여전히 저당권자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을은 저당권자니까 요 말소 등기를 말소를 시켜야 될 겁니다.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니까. 맞습니까? 이건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게 아니라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말소 등기를 이 부적법하게 준 자는 말소 등기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3번, 2번 말소 등기를 말소하겠다라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말소 등기를 말소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을의 저당권이 등기부상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말소 등기를 말소해봤자 요 실선이 안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말소 등기를 왜 한 겁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소 등기에 말소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말소 등기를 없애봤자 요 실선은 같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따라서 말소 등기는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등기를 하냐면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그 다음에 1번 저당권 말소. 서류가 위조가 돼서 말소가 됐으니까 요 말소 등기는 부적법하게 준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것을 없애봤자 실선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했죠. 다른 방법을 씁니다. 이러한 방법을 쓰게 돼요. 3번 1번 저당권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는데 이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시를 합니다. 1번 저당권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는데 회복시키겠다고 공시를 해요. 공시한 바에 따라서 회복을 시킵니다. 이렇게 회복을 시켜요. 저당권 설정 을 10억. 회복이 될 때는 순위도 같이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불러요. 말소 등기 해봤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것이 회복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른 방법이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걸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대신 무슨 방법을 쓴다고요? 말소가 된 것을 회복시키는 방법,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골로 출제가 되니까 이거 작년에도 나왔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세 번째. 그럼 말소 등기 요건이 있을 텐데 요건은 첫 번째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겠습니까? 전부. 그렇죠.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언제 변경 등기합니까? 후발적 불일치. 언제 경정 등기하죠? 원시적 불일치. 그렇죠. 두 번째, 요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유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유를 구태여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적법하지 않게 말소가 됐다면 무조건 회복시켜서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실체적 이유건 절차적 이유건 원시적 사유건 후발적 사유건 그 이유는 따지지 않아요. 적법하지 않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맞아요. 잘못했네.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아니라 부적법하게 존재해야 되죠. 네, 부적법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왜 가만히 있으셨어요? 눈만 동글동글 뜨시고.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이때 부적법하게 존재하게 된 이유는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절차적 이유건
실질적 이유건, 원시적 이유건, 후발적 이유건, 부적법하게 존재하게 된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자의 승낙을 받아서 그자의 승낙을 받아야 될 겁니다. 또는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이 첨부돼야지만 이때 말소 등기가 가능하게 돼요. 요게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 하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관계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는 관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손해가 발생하는 자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데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 갑으로부터 첫 번째에 도출됐기 때문에 주등기겠습니까? 부기등기겠습니까? 네? 주등기겠죠? 주등기가 될 겁니다. 등기부에는 전세권 설정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을이 갑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3억 원을.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이때 을은 저당권을 병에게 설정해 주면 되겠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유권, 두 번째 왜 저만 쳐다보셔요?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저당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소유권부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소유권부 저당권. 두 번째, 전세권자도 자신의 전세권을 다른 자에게 저당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세권부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지상권도 돼요. 지상권부 저당권. 지상권자도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당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 소유권부 저당권, 요 붙자는 붙일 붙자예요. 소유권에 붙은 저당권, 전세권에 붙은 저당권, 지상권에 붙은 저당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99%고 이거 두 개 합쳐봤자 1%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부 저당권은 요거를 생략해서 그냥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권리는 세 가지예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렇겠죠. 그러면 이 전세권을 병에게 저당 잡힐 수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이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 갑을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이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돼버리면 이 전세권, 을의 전세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겠죠.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권은 소멸돼요. 따라서 이 등기는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등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소시켜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병도 불이익이 발생해요. 을도 불이익이 발생하고. 그런데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중에서 당사자 중에 불이익이 발생한 자를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고요.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당사자가 갑과 을이에요. 따라서 당사자 중에 손해가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이 등기를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을의 전세권이 소멸돼서 말소가 되면 병의 전세권은 존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 손해가 발생하는 자는 둘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당사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등기 의무자,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 요 관계인이라는 문구가 제3자라는 뜻이에요. 관계인이라는 문구가 당사자가 아닌 관계인이니까 제3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때는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요 등기를 등기관은 해줍니다. 이 병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을 때는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등기관은 요 등기를 말소해 주게 됩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되셨겠죠? 네. 만약에 승낙서도 첨부하지 않고 재판서도 등본도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등기는 말소되지 않겠죠? 각하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등기관이 말소시켰다면 병에 대해서는 이 말소 등기 무효예요. 요게 병에 대해서는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게 첨부되지 않으면.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판단하는 문제가 좀 어려워서 잘 출제가 안 되다가 작년부터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어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제3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 그 자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 더 붙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물권행위가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갑구에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가 시행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1년 후에 을은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이 채권행위 안에 물권행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겠죠.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때 갑과 을 사이에 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물권행위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지 않을까요?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소급해서 없어지면 그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자동적으로 실효가 돼요. 이를 물권행위의 유인성설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그러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가 되겠죠.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가 됩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죠.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병에게 소유권 넘겨줄 수 있습니까?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예요. 따라서 병명의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가 되기 때문에 병명의 등기는 말소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병, 등기 의무자.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이게 말소가 되면 이렇게 말소가 되면 등기부상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되느냐면 을 명의로 회복이 돼요. 맞아요. 따라서 이 말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갑이 아니라 을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얘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4번, 3번 소유권 말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울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될 겁니다. 4번, 3번 소유권 말소. 소유권 말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지운다고요. 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신경 쓰셨어요.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을의 명의로 회복이 되죠. 그러면 을의 등기 명의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도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답,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도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5번, 2번 소유권 말소.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지워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 명의는 가부 명의로 회복이 됐죠. 맞아요. 그때 요 을명의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할 때, 말소 신청할 때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발생해요? 발생 안 해요? 다수결나죠? 발생한다는 분? 없네요. 안 한다는 분도 없네요. 잘 보시면 이게 먼저 말소가 됐고 이거 두 번째 말소 됐죠. 그러면 이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될 당시에 병은 등기부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소유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미 말소가 됐으니까. 맞아요. 따라서 이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면 이 병명의 등기가 말소된 다음에 을명의 등기가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을명의 등기가 말소될 때는 병은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병은 이 등기가 말소되기 위한 전제가 될 뿐이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 등기 말소할 때 그 전에 이미 등기부상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네, 그럼 책을 좀 보시면 263쪽에 말소 등기 있죠. 거기 의의를 보시면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그 전부를 없앨 목적으로 한 등기가 뭐라고요? 말소 등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이기 때문에 전부를 없애는 등기니까 주등기겠습니까? 부기등기겠습니까? 주등기. 전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주등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주등기 꼭 기억하십니다. 말소 등기는 언제나 예외 없이 주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대상이 나왔는데 둘째 줄에 말소 등기 말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있습니까? 말소 등기를 말소해봤자 기존에 말소된 게 회복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소 등기는 쓸데없는 짓 한 거 없나 맞습니까? 대신 무슨 등기 한다고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에 있는데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된다. 전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부적법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 그렇죠. 등기부상 존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무조건 등기부에서 없애야 되겠죠. 따라서 원인은 구태여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을 따지는 것은 민법에서 따지는 것이지 우리 등기법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부기 등기만의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별표 하나 쳐두십니다. 아직은 어려우셔요. 별표 치시고 나중에 출제 예상 지문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번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때 1, 2, 3번은 전부 다 출제가 되는 것들인데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인. 그 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에요.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익이 발생한 자는 승낙서 필요 없고 재판서 등본도 필요 없습니다.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걸 별표 안 쳤는데 이젠 쳐야 될 것 같아요. 등기상 이해관계인 별표 치십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절차 원칙은 공동신청이겠죠. 네. 거기 이제 공동신청이 있고 단독신청이 있고 오른쪽에 촉탁말소 있고 직권에 의한 말소가 있죠. 이거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이 공동신청이면 말소도 공동신청, 말소 회복도 공동신청. 등기가 처음에 실행이 될 때 단독신청의 방법이면 말소도 단독신청, 말소 회복도 단독신청. 처음에 등기가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면 말소도 촉탁, 말소 회복도 촉탁. 처음에 등기가
직권이라고 한다면 말소도 직권, 말소회복도 직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처음에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거기 신청 절차의 내용들은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요게 오른쪽을 보시면 동글뱅이 4번 이거 좀 보십니다. 별표 치십니다. 별표 치시고요. 설명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혼동이라는 것을 혼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혼동이라는 거 혹시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혼동은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돼서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되는 것이 혼동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도 같이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맞아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도 같이 취득했다면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저당권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소유권에 흡수돼서 소멸이 됩니다. 이를 혼동이라고 불러요. 혼동.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니까 저당권 등기는 말소돼야 되겠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저당권자. 맞아요. 저당권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저당권, 아니 소유권자. 맞아요.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네? 시간 아끼려고 말로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죠. 맞아요. 혼동은 무조건 혼자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혼동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단독 신청,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동의 개념은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돼서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는 것을 혼동이라고 하는데, 이 혼동의 개념에 의해서 등기 의무자의 지위와 등기 권리자의 지위가 같은 사람에게 기속이 돼요. 그럼 한 사람만 낫겠죠. 따라서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 무조건 외워두십니다.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 그 다음에 거기 동글뱅이 4번을 보실 겁니다. 아직은 어려워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눈매가 아주 그 또랑또랑한 눈매라서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자주 출제가 돼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 설정이 이루어지면 요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설정 계획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면 요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이 되겠죠. 맞아요. 이건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 전세권 등기는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등기라서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물론 돈을 돌려줘야 되죠. 전세금을. 돈이 실질로 오고 가는 것은 어느 법에서 담당한다고요? 민법. 우리 등기법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돈이 오고 가는 것은 등기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아니, 민법에서 다루는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을이 같이 갑과 말소 등기를 신청하러 가야 되는데 이 을이 전세권의 등기 명의인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겁니다. 소재가 불분명해요. 사라졌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자주 일어나죠. 아주 유명한 배우도 그냥 사라지던데. 그렇죠. 네, 이상한 나라예요. 네. 소재가 행방불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갑은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같이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등기 의무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혼자 신청할 수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갑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받아서 승산 등기 관리자로 단독 신청할 수 있겠죠. 근데 소송이라는 것은 길면 10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렇죠. 소송이 10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뭐냐면
요 갑은 법원에 공시채고를 신청합니다. 혹시 민법에서 채고라는 문구를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채는 재촉할 채, 고는 알리고 재촉해서 알리는 겁니다. 뭘 통해서? 공시니까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뭘 재촉해서 알리겠습니까? 빨리 나타나라고. 이게 공시채고라고 불러요. 채고의 일종인데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채고하는 겁니다. 빨리 나타나라고. 되셨을까요? 이걸 공시채고라고 불러요. 이 공시채고는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채고하는 거니까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공시채고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채권 판결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이 채권 판결이라는 것은 권리를 제거시키는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이 채권 판결은 금방 판결이 나옵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그 판결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죠. 그 판결은 실질적 판결이라고 해서 소송이 심리가 돼요. 근데 이 채권 판결은 형식적 판결이라고 해서 그 공시채고 기간 동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에서 그냥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아주 금방 나오는 판결이에요. 이걸 채권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공시채고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공시채고,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을보고 나타나라, 몇 월 며칠까지 나타나라고 채고를 합니다. 공시채고를 하는데 공시채고 기간 동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곧장 채권 판결을 해버려요. 등기부상 을의 전세권을 제거시키는 판결. 등기부상 을의 전세권을 제거시키는 판결. 채권 판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기부상 제거돼야 되겠죠. 이 판결에 의해서. 맞아요. 이 채권 판결을 써가지고 이 갑은 을의 신청이 없어도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아직은 어려우셔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뭡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된 겁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따라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 때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공시채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 판결이 있다면 등기 권리자가 그 채권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 문구는 시험과 관련해서 고급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보시면 혼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무조건 뭐라고요? 단독 신청. 혼동은 단독 신청.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래요. 다시 한번 언급하죠. 등기가 실현되는 방법이 공동신청이면 말소도 공동신청, 말세복도 공동신청.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이 촉탁이라고 한다면 말소도 촉탁, 회복도 말소 촉탁. 직권이라면 직권.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266쪽에 등기 실행 절차 있습니까? 거기 첫째 줄에 주등기 형식 있습니까? 말소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그 다음에 거기 2번도 별표 치셔야 돼요. 앞에 보신 건데 별표 치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이 나와 있는데 4번 기억 있습니까? 기억. 이것도 별표 치십니다. 이건 뭐냐면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 경우에는 사전에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다면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오른쪽 여백에다가 사전 통지 이렇게 쓰십니다. 사전 통지. 그래서 29조 제1호 위반, 29조 제2호 위반의 경우에는 먼저 사전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하겠다는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냥 줄만 쳐두세요. 별표만. 아직은 어려우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말소 회복 등기를 보실 건데요. 말소 회복 등기 아까 간략하게 보셨어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선 저당권 설정 계약이 필요하고 물권행위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등기
저당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취득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을구에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 을명의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시켰다는 겁니다. 이는 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까? 서류가 위조가 돼서 말소가 됐으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죠. 이걸 변제해서 소멸시킨 다음에 말소한다면 이것도 소멸되니까 그때 말소한다면 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죠. 그런데 변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했다는 얘기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상 이렇게 말소가 될 겁니다. 2번 1번 저당권 말소 그리고 이렇게 지워질 겁니다. 이건 서류가 위조가 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죠.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은 여전히 저당권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을이 자신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을 확인했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걸 회복시킬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3번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는데 이것을 회복시키겠다고 공시를 합니다. 공시한 바에 따라서 회복을 시킵니다.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회복을 시키게 돼요. 그 다음에 회복이 될 때는 순위도 같이 회복이 됩니다. 1 이렇게. 이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불러요. 이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등기사항의 전부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것 말소된 것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를 말소회복 등기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말소회복 등기는 말소 등기와 차이가 있죠.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일부도 포함된다는 거. 이게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순위도 다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죠. 그러면 이 말소 회복 등기는 여기 순위가 부적법하게 같이 말소가 된 상태니까 여기에 붙여서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부만 말소가 됐다면 저당권에서 일부는 참 말소 힘든데 뭘로 해야 될까? 지상권으로 하면 쉬운데 지상권. 일부가 말소가 됐다면 치료 10만원 요것만 말소가 됐다는 겁니다. 일부 말소. 그렇다면 이 순위번호 살아있겠죠? 이때는 이 순위번호 살아있으니까 여기에 붙여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순위번호는 살아있기 때문에 부기등기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하지만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성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소 회복 등기는 요건을 보셔야 되는데 요건 요건은 첫 번째 등기사항에 책에 다 있어요. 등기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여기 뭐가 추가된다고요? 일부.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그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원시적 이유건, 후발적 이유건, 실체적 사유건, 절차적 사유건 그 이유는 따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민법에서 따지는 부분입니다.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무조건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이유는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자발적으로 말소를 시켰다면 이거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이건 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예요. 따라서 자발적으로 말소시켰다면 말소회복 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말소 등기를 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어떠한 형식으로 하느냐? 말소 등기를 회복시키는 형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불측의 손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라는 뜻이에요.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3자가 있다면 미리 알려서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것과 같은 뜻입니다. 표현만 달리하고 있을 뿐이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제3자가 존재할 때 미리 알려서 승낙서를 받든지 미리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든지 그래야지만 말소회복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은 달리 쓰고 있지만 이것과 같은 뜻이에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게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10억 원의 비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다음에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루어졌으니까 1순위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갑은 서류를 위조합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이 을명의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시킵니다. 이는 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은 여전히 1순위 저당권자예요.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을의 이름을 부적법하게 을의 저당권 등기를 부적법하게 말소시킨 이유는 병으로부터 또다시 10억 원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말소시킨 겁니다. 만약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여기 병은 10억 원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10억 원을 빌려주지 않겠죠.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그래서 말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빌리고 담보를 요구하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이 병은 또다시 10억 원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얘는 이 병은 자신은 몇 순위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1순위자. 등기부상으로도 몇 순위자로 나오겠습니까? 1순위자. 그렇죠. 1순위자로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왜요? 선순위 권리자가 등기부상 없어진 상태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몇 순위자입니까?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 병은 2순위자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을은 자신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등기부상 회복시킬 겁니다. 맞습니까?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는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이 등기가 나오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소 회복 등기.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요 저당권 등기가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회복이 될 때는 손의도 같이 회복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병은 등기부상 1순위자였는데 이 을명의 등기가 회복이 되면 등기부상 몇 순위자로 밀려납니까? 2순위자로. 따라서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자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말소회복 등기를 신청할 때 그자의 승낙서를 받거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지만 이때 등기관은 말소회복 등기를 해줍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이때 이 병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건 알았건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건 선이건 알았건 악이건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은. 그러면 왜 승낙할 의무를 인정할까요? 모르는 경우에도. 알았다면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니까 승낙할 의무 인정해도 되겠죠. 그런데 몰랐어도 승낙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왜 그럴까요? 네? 왜요? 제일 똑똑한. 남들은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이유는요. 이 병은 자신은 1순위자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몇 순위자에 불과합니까? 2순위자. 의뢰 전환권은 소멸한 적이 없습니다. 등기부상 말소는 됐겠지만 소멸한 적은 없어요. 얘가 객관적으로 1순위, 얘가 객관적으로 2순위. 맞아요. 자신은 1순위자라고 생각하고 등기를 할 때도 1순위자였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2순위자에 불과합니다. 객관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몰랐다고 하더라도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을까요? 어려우셔요. 얘는 여기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봅니다. 의뢰 저당권은 소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의뢰 저당권은 소멸한 적이 없기 때문에 1순위자예요. 그 다음에 이 병의 저당권은 두 번째 만들어졌죠. 객관적으로 보면 몇 순위자에 불과합니까? 2순위자에 불과합니다. 그럼 객관적인 상태를 등기부상 다시 되살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얘를 1순위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승낙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선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설명드릴 건 녹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을까요? 안 돼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반복할 겁니다. 5번 이상 반복하니까 지금 안 돼도 나중에 또 이해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갑은 소유자입니다. 갑은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지상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1순위로. 이때 갑은 서류를 위조해서 요 을명의 지상권 등기를 말소시켰습니다. 이는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을의 지상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때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시킨 이유는 등기부를 깨끗이 만든 다음에 병에게 돈 받고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요거를 위조해서 말소시킨 겁니다. 우리 민법상 지상권은 무상위 원칙이에요. 무상위. 그래서 지료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공짜로 빌려준 거예요. 지상권 설정을. 그런데 여기 병이 와서 돈 낼 테니까 전세권 설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요 병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요 지상권이 등기부상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용의물권 등기가 2개가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위조해서 부적법하게 말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병은 자신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텐데 자신은 1순위자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몇 순위자에 불과합니까? 2순위자에 불과할 겁니다. 자신은 1순위자라고 생각하겠지만 등기부상으로도 1순위자로 되겠죠. 왜? 이게 말소가 됐으니까 등기부상.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을은 자신의 지상권 등기가 말소가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말소가 된 것을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의 지상권은 다시 살아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용의물권 등기 2개가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소 회복 등기가 되기 위해서 먼저 병의 등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등기부상 없애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등기를 먼저 말소한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말소한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말소 회복 등기 할 때 요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해요?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 신청할 때 승낙서 첨부할 필요도 없고 재판서 등본도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 없다고 했죠. 등기부상 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먼저 지워져야 돼요. 이게 먼저 지워진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겁니다.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럼 말소 회복 등기 당시에는 이게 등기부상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소가 된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걸 먼저 지운 상태에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할 때 병은 등기부상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진짜 되셨을까요? 네. 그럼 조금 더 들어갑니다. 조금 더. 을이 가지고 있는 요 지상권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입니다. 병이 취득한 전세권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러면 이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양립할 수 없어요. 양립이 가능해요. 이건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로 겹치지 않으니까. 그렇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보기는 좀 그래요. 이게 만약에 이게 전세권이고 이게 지상권이라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민법 지식이 필요한데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 넘길 수 있습니까? 네.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전세권이고 지상권이라면 이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상권이고 전세권이라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괜히 했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듭니다. 이것만 기억하셔야. 네. 괜히 했다 이건 진짜. 네. 민법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높은 민법 지식이.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268쪽을 보시면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오는데 의의를 보시면 첫째 줄에 전부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일부.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요건을 보시면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유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 이유는 민법에서 따지는 겁니다. 의리등기법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무조건 되살려 놔야 되니까 이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2번을 보시면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가 됐다면 이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게 아니죠.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그 옆에 판례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직 어려우실 테니까. 그 다음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말소된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제3자가 존재할 때는 즉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그자의 승낙서 또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관한 내용들이 거기 동글뱅이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데 아직은 어려우실 거예요. 줄만 치겠습니다. 동글뱅이 1번에 형식적이란 단어 있습니까? 형식적. 밑줄 쳐 놓으시고요. 우리가 등기부상 손해 발생 여부는 실질을 고려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까? 안다고 했죠. 형식적으로만 판단한다고 했죠.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만 판단한다고 했죠. 그 문구예요. 형식적 밑줄. 거기 다만이라는 문구 보시면 회복될 등기와 등기기록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 경우에는 회복 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 2번을 보시면 회복 등기 시를 기준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그 밑줄 치십니다. 회복 등기 시 기준. 밑줄만 쳐두셔요. 3번을 보시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승낙할 의무가 있다. 있습니까? 네.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넷째 줄에 이해관계인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면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밑줄 쳐두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이 공동이면 말소도 공동, 회복도 공동.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이 촉탁이면 회복도 촉탁, 말소도 촉탁. 직권이면 직권, 직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넘기겠습니다. 거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번에 직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기 니은을 체크하십니다. 니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에 대해서 회복을 위한 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의무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상대방이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보통 소송을 제기해요. 그런데 등기관은 직권으로 하는 거니까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직권으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체크를 일단 해 놓으시고요. 이제 오른쪽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데 이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